네, 취업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네. 비타민인데요. 오늘 그 비타민 충전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면접 전략 획득, 면접이란이라고 나왔네요. 네. 자, 면접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면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우리 기본으로 가보죠. 면접이 뭡니까? 네.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면접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서로 대면해서 만나보는 과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기업이 구직자를 대할 때 그 구직자의 인성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관문으로 많이 보고요. 기업에서 최종 합격에 어떤 관문으로 면접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류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사랑 구직자들이 만나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면서 또 이게 구직자분들도 이 회사가 어떤지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면접관분들도 또 서류만 보다가 또 실제 보면 이렇게 다르구나.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네. 중요할까요? 그 면접이라는 게 면접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면접이라는 게 그냥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물론 뛰어난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런 뽑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정말 적정하고 맞는 사람을 뽑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식 자체, 인재를 뽑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뽑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영업적인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한다라고 하면 영업적인 부분에 역량이 뛰어난 사람. 예를 들면 뭐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업마다 다른 유형을 갖고 있어서 그 유형에 맞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기업이 면접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그 규격화된 면접 방식에 맞추려다 보니까 회사에 적정한 사람을 뽑는 데는 또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자신의 회사에 맞는 방식 자체, 면접 유형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면접 방식이 다양해지고요. 점점 이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네. 면접 뭐 정말 중요하다는 건 두 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데 전 면접 볼 때 참 안타까운 게요. 네. 면접관한테 참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면접관 앞에서는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네. 제가 면접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대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대면이라는 과정이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면접이라는 게 면접관이 구직자에게 일방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면접관을 구직자도 탐색을 하고 구직자도 면접관을 탐색하는 서로 설득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사실은 면접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압박 면접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방적인 부분들을 구직자가 어떻게 받는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다음에 긴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게 서로 탐색하고 서로 설득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조금 더 긴장감이 덜 하겠고요.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직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기업 문화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탐색한다라고 하면 구직자는 면접관을 보면서 이 회사의 분위기가 어떨까? 내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탐색해 가면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입사 서류 전형이랑요, 면접 전형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달라요? 입사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요, 네. 굉장히 그 고정적이다, 뭐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표현들로 많이 쓰는데 네네. 입사 서류 전형은요 고정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정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면접 전형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라든지 어학 점수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면접 전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 적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냐 혹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가변적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적응력을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 차이를 다르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이제 그 면접을 볼 때는요, 굉장히 서류 점수 자체가 처음에 낮아서 네. 내가 점수가 너무 낮았는데라고 해서 면접을 갔어요. 그렇더라도 면접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셨다라고 하면 면접 전형에 가서는 보다 더 가변적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합격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면접 잘 보시면 합격 가능성 높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좀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면접에서 참 궁금한 게요. 면접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가변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인사 담당자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봅니다.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와 실무 담당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실무 담당자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요. 평가 점수가 같은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평가하는 거랑 실무 담당자가 평가하는 점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가는 거 이게 그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고요. 회사 전반적이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에 그 어울릴 수 있다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면접 방식이 정말 다양해졌다 앞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체험 면접도 있고 압박 면접도 있고 특히 체험 면접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체험 면접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해봄으로써 혹은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봄으로써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요. 네. 과거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니까 채용을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잘해주니까, 성실할 것 같으니까 채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자료 면접이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라든지 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게 이제 정기 자료 면접이라는 개념으로 부각이 되는 거고 사실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다,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써 있더라도 정말 경험이 있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선 다를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부각이 되는 게 경험 면접이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해봤다라고 하면 그걸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경험 면접이 부각이 되고요.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일을 했다든지 컨설팅을 했다든지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상황 대처력이 부족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상황 면접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상황 대처력만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더라. 실제 그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해서 이제 재건 씨가 말하는 체험 면접이라든지 네. 다양한 상황을 주고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있는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다차원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면접이 최근에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면접들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면접들인 것 같아요. 서류 면접, 자료 면접, 경험 면접, 상황 면접까지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럼 면접의 유형을 우리가 총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면접의 유형 자체는 그냥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독 면접, 집단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차원 면접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차원이라는 것은 뭐 요즘에는 합숙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체험, 뭐 오페라를 같이 뭐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는 면접들이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면접이 굉장히 다차원화되는 이유는 잠깐의 면접만으로는 기업이 우리 회사에 적정한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면접 유형 보니까 뭐 토론 면접도 있고 뭐 요즘은 제가 뭐 요리 면접도 있고요. 뭐 등산 면접도 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단독 면접이라는 것은 1대1로 진행하는 면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직자랑 면접관이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분위기에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 시간이 20분에서 한 뭐 40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긴장감을 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둘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면접관이 그냥 던진 질문도 아주 뭐 너무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독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소개팅 같겠어요. 예, 예. 긴장을 예. 풀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집단 면접은 일대다. 다대다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일대다는 구직자 한 명의 면접관이 여러 명인 경우 다대다는 면접관 여러 명의 구직자가 여러 명인 경우거든요. 그건 좀 압박이 심하겠어요. 네, 그렇죠. 일대다 같은 경우에는 단독 면접보다 네. 여러 면접관이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뭐 인성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이 질문이 왔다가 다른 질문이 왔다가 이렇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거라든지 인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가셔야 되고요. 일대다랑 또 다른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구직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질문을 제가 한 번밖에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제가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질문을 받는 순간에 그 질문에 정말 충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 이제 또 집단 면접 말고 토론 면접. 토론 면접도 어떤 집단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네네네. 어떤 찬반의 주제라든지 혹은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걸 서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토론 면접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네.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약간 강압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강압적으로 반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주제라든지 어떤 상황,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력을 갖고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상대를 설득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PT 면접에 도입이 됐고요. 다차원적인 면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면접은 그 기업에 맞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시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온 분들은 아마 다 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긴장 굉장히 많이 하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토론 면접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말씀을 굉장히 똑똑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두가 다 그녀가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 그랬는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너무나 좀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네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직자분들에게 면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아, 네. 네. 면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대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직자도 면접관도 서로 이제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하셔서 아주 당당하게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면접의 유형별로 회사가 적정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잘 준비를 하셔서 그 회사에 적정한 방식으로 면접에 임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성격에 따라 자신 있는 면접 유형도 좀 다를 텐데요. 기업의 면접 유형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와 함께 면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